사이다 무비튼. 당시 나에겐 남편이 있었다. 첫 만남은 흔하디 흔한 스토리였다. 그렇게 만나서 사귀다 결혼했다. 사귀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남편은 우리 부모님은 학창시절에 다 돌아가셨어. 형제도 친척도 없어서 난 혼자야. 그 말을 들은 난 내가 남편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난 남편의 프로포즈를 승낙했다. 우리는 예단, 예물은 다 생략하고 결혼식도 우리 가족만 모시고 조촐하게 치렀다. 그래도 난 행복했다. 우리 아빠는 한 회사의 사장님이었다. 재벌까지는 아니었지만 돈의 부족함을 느낀 적은 없었다. 부모님은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 넓은 땅에 큰 집을 지어주셨다. 그래서 결혼 후엔 그 집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이 살기엔 너무 컸지만 앞으로 재밌게 잘 살아보자는 얘기도 하고 여기가 아이들 방으로 좋겠다는 얘기도 하며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를 꿈꾸며 행복해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 짐 정리도 다 끝났고 드디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다 하고 한숨 돌리고 있었을 때였다. 어느 날 퇴근하고 왔더니 처음 보는 중년의 부부 그리고 나와 동년배로 보이는 여자가 거실에서 남편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친구라고 하기엔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친척인가? 생각하며 여보, 이분들은 친척분들이셔?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아, 우리 부모님이랑 여동생이야. 순간 남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남편은 가족 없는 혈혈 단신이라 하지 않았나? 난 너무 갑작스러워서 상황 판단이 잘 안 돼서 패닉에 빠졌다. 하지만 어찌어찌 정신을 차리고 그러시구나. 오늘은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주무시고 가시겠어요?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다. 네? 그래, 알았으면 얼른 우리 짐부터 풀고 정리해. 다시 둘러보니 집에 짐이 가득 쌓여 있었다. 그래, 이왕 이렇게 큰 집을 지어주셨는데 우리만 사는 건 아깝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불렀어. 미리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한 난 놀라서 바로 남편을 따로 불러내 말해봤지만 이미 저분들은 살던 집에서 나왔다고 했다. 애초에 혈혈 단신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집에서 왜 갑자기 시댁 식구랑 같이 살아야 하는 건지 욱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집도 절도 없다는 세 사람을 내쫓을 순 없었다. 하지만 그게 내 판단 미스였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어버렸다. 이튿날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을 퍼부으며 눈물 쏙 빠지게 혼내고 식사가 입에 안 맞는다며 그릇을 던졌다. 뭐라고 말대답이라도 할라치면 때리거나 발로 차기까지 했다. 남편한테 사정해봐도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짓 할 사람들이 아니야. 네 태도로 고쳐먹어.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시댁 식구들은 씀씀이도 해펐다. 인터넷 쇼핑을 하는가 싶더니 멋대로 내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질 않나. 어머님과 시누이가 함께 여행을 가는데 남편이 멋대로 우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여비를 건네기도 했다. 두 사람이 여행 간 사이 아버님이 용돈을 요구하길래 어쩔 수 없이 얼마쯤 건넸더니 세상에나 유흥업소에 가서 다 탕진하고 다녔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날 남편 가족은 모여서 술을 마시며 늦게까지 시끄럽게 떠들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술이 다 떨어졌고 안주도 없으니까 사오라고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길래 월급날 전이라 돈이 없다고 했더니 넷이 똘똘 뭉쳐 화를 쏟아냈다. 술에 취하기도 한 그들은 그릇과 맥주병을 나에게 던졌는데 그중 하나가 머리에 맞으면서 상처를 냈다. 피를 본 내가 우왕좌왕하고 있어도 다들 만취한 상태라 지저분하잖아. 깨끗하게 닦아. 아니, 빨리 가서 사오라니까. 돈이 없으면 네 부모한테 가서 받아와. 이 쓸모없는 것. 나에게 막말을 퍼부을 뿐이었다. 이대로 있다간 죽겠다는 생각에 피범벅이 된 상태로 집을 뛰쳐나와 정신없이 본가로 향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본 엄마는 눈이 뒤집혀서 아빠를 불렀다. 그리고 난 엄마 손에 이끌려 근처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머리 상처를 치료받았다. 다행히 몇 반을 꿰매는 정도였고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사이 아빠는 우리 집의 상황을 살피러 갔다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집을 보고 경악했다. 남편 가족이 집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아빠는 분노에 떨면서 돌아오셨다. 아빠는 이튿날 바로 아는 변호사에게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받으셨다. 그 주 주말엔 엄마와 언니가 내 귀중품이나 옷가지를 가지러 집까지 같이 가주었다. 마침 집안엔 아무도 없어서 다 같이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는데 타이밍 나쁘게도 남편 가족들이 돌아왔다. 언니는 현관 쪽에서 그들과 딱 마주쳤고 아버님은 언니를 도둑으로 착각하고서는 밖으로 끌어내서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언니는 맞다가 실신해서 집 앞 도로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렸다. 아스팔트에 흥건한 피를 보고 놀란 남편 가족 일가는 도주했다. 쓰러진 언니를 본 엄마는 혼비백산해서 바로 구급차를 불러 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 엄마가 신고한 덕분에 도착한 경찰에게도 상황을 설명했고 마침 이웃사람 몇몇이 상황을 목격해서 경찰은 그분들에게도 진술을 들었다. 언니도 머리를 몇 반을 꿰매야 한다고 했지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뼈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나도 짐을 챙겨 병원으로 가서 병상에 누워있는 언니에게 나 때문에 다치게 돼서 미안해 사과했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 이걸로 네 남편 가족 고소할 수 있게 됐잖아. 철저하게 준비해서 복수해줘 라고 했다. 나도 그 생각에 찬성이었다. 나는 몰라도 언니한테까지 이런 피해를 준 그 가족을 용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 후 시댁 일가는 도망치려다가 이웃집을 탐문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고 한다. 그때 경찰까지 폭행하는 바람에 바로 경찰차로 연행되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시댁은 상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언니에게 상해를 가했던 현장도 이웃들이 다 보고 있었던 덕분에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사받을 때 열받은 시누이가 흥분해서 자기 입으로 직접 평소에 날 심하게 괴롭혔던 것과 단체로 폭력을 행사한 것까지 자백했다고 한다. 모든 건 말을 듣지 않는 내 잘못이라면서 말이다. 물론 나뿐만이 아니라 언니의 피해 신고도 들어갔으니 물러설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집 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그들에게 청구했다. 일단 우리 두 사람 머리에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위자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다. 하지만 집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도 부모님은 크게 화가 나셨다. 애초에 우리 부모님은 날 위해서 새 집을 지어준 건데 시댁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선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눌러붙어 사는 것도 모자라 아름다웠던 집을 단기간에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니까. 집이 꽤 크기도 했으니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다 합해서 총 3억 원을 책정했다. 그 금액에 놀란 남편은 뭐? 이렇게 많이? 이걸 어떻게 내라는 거야? 헛소리를 했지만 우리를 크게 다치게 한 건 사실이고 못 낸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댁은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이 살던 집을 팔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 돈을 다 긁어 모아도 모자라서 남편은 큰 빚을 지고 나와 이혼하게 되었다. 그러자 시댁 사람들은 나와 남편이 재결합하면 빚도 안 갚아도 되고 다시 큰 집에 살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께 돈도 뜯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미안해.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서 잘해줄 테니까 처음부터 다시 잘해보자. 응? 그래, 우리 아직 신혼이잖아. 부부로 살다 보면 이런 사소한 문제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걸 함께 극복해야 부부 사이가 끈끈해지는 거지. 감언이설을 늘어놨지만 싹 다 무시했다. 그리고 아빠가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졌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그 빚을 전부 직접 갚게 생긴 시댁 사람들은 초조해하다가 집에서도 쫓겨나서 노숙자 신세가 됐다. 그리고 화가 풀리지 않은 아빠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와는 절대 거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남편은 회사에서 잘렸고 우리 지역에선 채용해주는 회사도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 그 덕분에 남편만 의지하던 시댁 사람들은 사이좋게 노숙자가 되어 공원에 있는 종이상자 안에서 나란히 살고 있다고 한다. 꼴 좋다. 참고로 나도 언니도 상처는 잘 치료받았다. 그런 가족은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도 않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